안녕하세요. 요즘 K 콘텐츠, K팝 정말 난리잖아요. 이 한류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온 힘일까? 오늘 그 현상 뒤에 숨겨진 한국 문화의 진짜 뿌리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K-팝부터 영화까지 진짜 전 세계를 사로잡았죠. 근데 말이에요. 그냥 요즘 이게 유행이래 하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이 엄청난 에너지, 이 거대한 한류라는 파도를 만들어내는 그 깊은 곳의 힘은 대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찾아볼 답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라는 한국인의 독특한 정서, 그리고 과거에서부터 내려온 가치들을 살펴볼 거고요. 다음으론 의식주, 그러니까 전통적인 맛과 멋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인들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어떻게 기념하는지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지금의 한류를 만들었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우리라는 힘입니다.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정말 중요한 키워드죠. 한국에서는 나 한 사람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가 사회의 기본 단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강해요. 바로 이 우리라는 단어, 영어로는 we나 our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대명사가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한테 우리는 뭐랄까, 정신 깊숙이 박혀있는 어떤 집단적인 정체성 그 자체를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진짜 재밌지 않나요? 보통 영어로는 my mom, my country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거의 반사적으로 우리 엄마, 우리나라라고 말해요. 내 엄마, 내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엄마, 우리의 나라인 거죠. 이런 사소한 언어 습관 하나만 봐도 이 공동체 의식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라는 정신은요, 특히 나라가 어려울 때 정말 엄청난 힘을 보여줍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1997년에 나라가 거의 부도 직전까지 갔을 때 국민들이 장롱 속에 있던 금반지, 금목걸이를 다 꺼내서 나라빚을 갚자고 했던 금모으기 운동. 또 2002년 월드컵 때 수백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모습. 이게 바로 우리라는 정신이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순간들이었죠. 자, 그럼 이런 강력한 공동체 의식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뿌리를 찾으려면 역시 과거로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특히 한국인의 사고방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유교 문화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어요. 그 중심에 바로 효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효, 단순히 부모님께 잘해드리는 걸 넘어서요. 부모님, 그리고 그 윗대인 조상님들께 깊은 존경과 정성을 다하는 걸 의미합니다. 살아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분들까지 기억하고 기리는, 세대를 관통하는 존중의 문화인 셈이죠. 그래서 이런 효 사상이 지금도 한국 사람들 일상에 그대로 녹아 있어요. 어른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죠. 뭘 드리거나 받을 때 꼭 두 손을 사용하고요. 또 다 같이 밥 먹을 땐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드셔야 나머지 사람들도 식사를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게 몸에 밴 존중의 표현 방식인 거예요. 이걸 서구의 개인주의랑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개인의 성공, 나의 정체성이 중요한 문화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집단의 화합, 우리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죠. 개인의 자유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족이나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더 큰 가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독립성보다는 서로 의지하는 걸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요. 좋습니다. 그럼 이런 전통적인 가치들이 실제 생활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의식주, 즉 옷, 집, 음식을 통해 들여다볼까요? 먼저 옷, 바로 한복입니다. 한복은 정말 과학적이에요. 계절에 맞춰서 소재를 완전히 다르게 썼거든요. 덥고 습한 여름에는 바람에 솔솔 통하는 삼배나 모시 같은 걸로 시원함을 유지했고요. 추운 겨울에는 두툼한 비단이나 면에 솜을 넣어서 아주 따뜻하게 몸을 감쌌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을 보면 지붕만 봐도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신분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멋진 검은색 기와를 얹은 기와집은 주로 돈 많고 지위 높은 양반들이 살았고, 볏짚으로 지붕을 이은 소박한 초가집은 일반 서민이나 농부들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식 하면 역시 김치를 빼놓을 수 없죠. 그 중에서도 김장은 정말 특별합니다. 그냥 겨울 동안 먹을 김치를 많이 담그는 일이 아니에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수백 포기 김치를 담그고 서로 나눠 먹고 힘든 일을 함께하고 또 그 결과를 나누는 그야말로 공동체 정신이 그대로 담겨있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 사람의 인생을 따라가 보죠. 한국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의 중요한 고비마다 특별한 의례를 치르는데요. 이 또한 혼자가 아니라 꼭 공동체와 함께합니다. 우선 아기가 태어나서 100일이 되면 100일 잔치를 열어 건강하게 자란 걸 축하해줘요. 그리고 첫 번째 생일인 돌 때는 더 큰 잔치를 열어서 아기의 미래를 점쳐보는 재미있는 행사도 하고요. 성인이 되어서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결혼식,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는 3일 동안 장례식을 치르면서 고인을 기립니다. 이 모든 순간들이 개인의 일이라기보다는 온 가족과 친지, 이웃이 함께하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이 공동체 정신, 그리고 아주 깊은 전통, 이게 도대체 어떻게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의 심장이 되었을까요?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이 현상을 바로 한류, 영어로는 Korean Wave라고 부릅니다. 2000년대 초반에 아시아에서부터 시작된 작은 물결이 이제는 전 세계를 뒤덮는 거대한 파도가 된 거죠. 한류라고 하면 딱 하나만 떠오르는 게 아니죠. 정말 여러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칼군무로 대표되는 K-팝,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K-드라마,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 어디서나 맛볼 수 있는 K-푸드, 또 화장품 산업의 판도를 바꾼 K-뷰티까지. 정말 그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영화계에 정말 큰 획을 그은 사건이 있었죠. 바로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받은 트로피 개수 무려 4개입니다. 작품상을 포함해서요. 이건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봉준호 감독이 남긴 이 말이 정말 유명하죠. 1인치 정도 되는 자막의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언어는 달라도 이야기가 주는 감동은 통한다는 한국 문화의 자신감을 제대로 보여준 한마디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한류의 성공은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밤새워 노력하는 그 공동체 정신, 그리고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쌓아온 그 깊은 전통과 이야기들, 이 두 가지가 만나서 만들어낸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거대한 물결은 또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세상을 놀라게 할까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이 우리라는 정신과 전통이라는 뿌리는 과연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을 남겨두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